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이 보이는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리잉지음, 고부의 옮김, 이터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성공, 행복, 인간관계, 직장생활, 재테크, 교육에 관한 삶의 지혜와 성공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삶이 크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내심 없이는 성공도 없다고 하는데요. 성공을 이룬 사업들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에는 긴 과정이 필요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이 마치 작은 물줄기가 모여 마침내 거스를 수 없는 큰 파도를 이루듯이 쌓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기까지 수십 년간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의 많은 부자들이 빈털터리로 시작해 한 발 한 발 내딛어 마침내 부를 쌓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소위 인내심과 끈기란 긴 시간 동안 단순하고도 따분하지만 의미 있는 고된 일상의 축적에 기꺼이 몰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끈기와 인내가 시대의 영웅을 배출할 수 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면 나는 할 생각이 없다 라고 말하거나 나는 투자할 돈이 없다 라고 말한다. 재테크 할 돈이 없으니 투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투자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돈 버는 이치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계획은 달라지며 각각의 방법이 있다. 반드시 부자들만 투자하고 돈이 없으면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만약 부자만이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가 가난한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맨손으로 시작하여 자수성가한 창업가가 이토록 많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얼마 동안 일하여 저축한 돈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렇다면 투자는 무엇인가? 투자는 현재의 자산을 목적에 따라 쓰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쓰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가치에 따라 쓰는 것으로 돈을 씀으로써 돈을 벌어 최대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느리지만 돈이 돈을 버는 것은 빠르다. 돈은 주인에게 자비를 베풀지는 않지만 능력 있는 종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적절하게 투자하면 수중에 있는 돈은 일당백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일찍 시작할수록 일찍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만능인 동시에 만능이 아니기도 하다. 그것은 화를 불러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며 마침내 그것을 가진 자를 파멸시킨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비료와 같아서 밭에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물과 같아서 없으면 목말라 죽고 너무 많으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돈은 없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된다라고 말한다. 부는 일종의 삶의 매개물로 그 가치는 돈으로 표시된다. 그것이 인간의 목숨과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사람들의 삶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최초의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각자의 노력 정도가 다르므로 일생 동안 이루는 부의 양도 다르다. 다른 한 가지는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획득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덕, 치, 범. 이 세 글자를 명심해야 한다. 덕을 잃으면 자존심을 잃는 것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며 규범을 상실하면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부의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정확하게 인식한 기초 위에서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올바로 운용하여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길 바란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기대한다. 하지만 일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돌연 성공이 멀어지기도 한다. 전 세계에 보물이 없는 곳은 없다. 그런데 예리한 눈을 가지지 못했다면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길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일만 할 게 아니라 틈틈이 탐색하고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시장의 상황을 관찰하며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잡아 그토록 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방향을 잃었을 때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무런 목적 없이 노력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발견하고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회를 잡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이든 실패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마음이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했다. 성공 심리학에서도 한 사람의 성공 여부는 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라고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인생을 대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다른 노력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듯 다른 마음가짐이 다른 인생을 결정한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서 불평하지 않고 즐겁게 일한다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더욱 노력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보상은 그만큼 많아진다. 기회와 보상이 많아지면 마음속에 품었던 목표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성공은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가까워진다. 각도를 달리하면 대안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일이라도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면 마음이 점점 공경에 빠지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분명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공경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하버드인들의 성공으로 입증되었다. 그들의 성공은 각도를 달리하면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심리학자는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 각도만 바꾸어 관찰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1980년대 미국의 한 치약회사 이야기다. 이 회사의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눈길을 사로잡는 포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매출액은 계속 상승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매출 증가율은 매년 20%에서 30%에 달했다. 하지만 11년째 되던 해에 매출 증가율이 5%로 떨어졌고 12년째 되던 해에는 1%에 그쳤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정체하더니 결국 적자에 이르게 되었다. 몹시 조급해진 회사의 책임자는 대책을 토의하기 위해 즉시 회의를 열었다. 어떤 사람은 판촉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언론 홍보를 더욱 확대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사장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일어섰다. 하버드 출신의 인턴인 그는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 제 제안대로 하시려면 8만 달러를 주셔야 합니다. 이 제안대로 한다면 회사는 기사 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 겨우 인턴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모자라 또 돈을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 제 제안이 통하지 않는다면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좋네. 그럼 무슨 좋은 방도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게. 그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는 자신 있게 말했다. 현재의 치약 입구를 1mm만 크게 만드는 겁니다. 사장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8만 달러의 수표를 써주며 일어나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생각해보라. 모든 소비자가 매일 입구의 직경이 1mm 늘어난 치약을 사용하면 소비량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이 제안으로 회사의 매출액은 42%나 증가했다.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많은 모순과 갈등은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틀에 박힌 사고에 국한되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하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성급히 한 가지 일을 완성하고 하루빨리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닿기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종종 실패로 끝난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름길을 찾지만 실패와 난관 속에서 차례차례 고비를 넘긴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부정적으로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선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로 자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몇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언뜻 쉽고 빨라 보이는 길을 선택해 희낙락하며 갑니다. 그러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이르러 궁지에 몰리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불평하며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여러 길을 다 둘러보고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을 찾아 신속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끊임없이 탐색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이 지름길 역시 여러 사람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얻은 결과다. 어쩌면 우여곡절은 피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고난의 길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은 단단한 내공을 쌓을 수 없다.
이러한 내공 없이는 성공도 불가능하다. 한 걸음씩 성실히 가야 할 뿐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 고난의 길을 지나고 나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함부로 포기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인생이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 평안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고난도 있고 굴곡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고난의 직면에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끝까지 해볼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됐어. 여기엔 소질이 없어. 라고 말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함부로 포기를 말하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성공을 추구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작은 좌절에 부딪힐 때마다 쉽게 포기한다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인생의 의미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의기소침해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어쩌면 승리가 바로 앞 코너를 돌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라. 자꾸 포기하면 당신은 절대 성공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좌절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버텨.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야.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각종 환경의 변화를 겪기 마련이다.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변한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을 대하는 마음, 즉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다. 마음가짐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상을 통제한다. 동시에 한 사람의 시야, 사업, 성과, 심지어 일생을 결정한다. 좋은 마음가짐은 좋은 약과 같다. 경쾌한 웃음소리는 건강한 마음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웃으면 10년 젊어진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늘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면 쉽게 마음의 병을 얻을 것이다. 몸, 정신, 마음의 병 중 마음의 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마음이 즐거워야 몸의 건강도 따라오는 것이다. 잊어야 할 것은 그만 잊고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하자. 긍정적으로 삶을 누리며 도전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좋은 마음가짐은 긍정적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강한 영향력을 미쳐 인생을 건강하게 만든다. 열정은 미래를 만들고 마음은 운명을 결정한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믿자.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은 신용이라고 하는데요. 신용은 얼굴과 같다. 신용은 우리의 인품과 품행을 나타낸다. 인간 관계에 신용이 없다면 이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얕은 꾀는 일시적인 승리만을 가져다 줄 뿐, 진정한 성공은 반드시 신용 위에만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신용을 생각해야 한다. 관용은 소리 없는 가르침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또 누구나 실수를 한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만약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린다고 해서 반드시 관용을 기억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너그러운 사람이 사업에서도 성공한다.
잘못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과거의 나쁜 감정을 털어버리고 득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더 큰 관용이다. 관용을 베풀면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적극적이고 준치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언제나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때도 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신적인 충격은 피할 수 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두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미묘하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얻는 것은 적고 실망도 커진다. 먼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보다 조금 나은 결과에도 기쁨은 배가 된다. 일을 할 때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까? 첫째,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돌발 상황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설계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덜 당황할 수 있다. 둘째, 대응 방법을 생각해 둬야 한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자. 어떤 일이든 노심초사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달갑지 않은 일들도 수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 책 성공이 보이는 심리학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